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혜린입니다. 자, 코스피 하락 반전 됐네요. 코스닥도 5일째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준 오늘 장중 2천 회복 시도를 하는가 했었는데 어째 상승폭을 줄인다 싶더니만 조금 전부터 하락 반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매수에도 불구하고 변심한 외국인의 마음이 좀처럼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 현물보단 선물 쪽 매도 규모가 현재 2,600계약이 넘어간 것이 지금 속을 조금 꼬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스피는 현재 1,980선대 후반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한 기관 매도 때문에 역시 플러스로 출발했었지만 하락 반전된 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N달러와 지금 조금은 연동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1,120원을 깼고요. 니케이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3,200 아랫 라인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지표가 안 좋았는데 억지로 양적 완화 지속으로 해석하며 오른 뉴욕 증시와는 판이 아니게 다른 모습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2부 소식 먼저 보여드리죠. 네, 대덕 GDS 추천해 주셨었던 우리 김성원 이사님 잠시 후에 직접 모시고 포트폴리오 짜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왜 코스피가 하락 반전 됐는지 수급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말 있었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은 멈춰진 듯하고 물론 엔저도 같이 주춤하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2,000에서 더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파네요. 네,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의 행보 월말 이제 윈도 드레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그게 연속성이 6월 들어서 나오는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거래소에서요. 어제 오늘 외국인이 일단은 파는 가운데서 외국인이 사는 업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삼성전자랑 자동차 업종을 샀다는 겁니다. 즉 기존의 전차 군단으로 지수를 2,000선에서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가 많이 안 빠진 이유는요. 결국엔 전차 군단이라는 거의 시가총액 비중 40%에 육박하는 그런 종목들을 매집을 해가지고 지수를 버티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략은요. 결국엔 다음 주에 있을 쿼드러플 유칭 데이를 위해서도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전략적으로 일단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내부터 좀 말씀드리면서 정확히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요, 무의미한 시장 속에 파생질만 지속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오늘 써봤는데요. 좀 상당히 속내를 제가 표현할 때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도 무의미하게 사실 그 표현을 하는 것보다 뭔가가 딱 선뜻하게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속내인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어제도 그렇고요. 그 외국인들의 파생질만 지속된다. 즉 선물 오늘 매도가 지금 4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그리고 주식 선물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의 콜옵션에 82억을 위에 상방으로 완전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2,000선 고점에서 얼마 전에 찍은 지수에서 2,010선까지 장중에 갔긴 했었지만 얼마 안 빠졌거든요. 얼마 안 빠진 이유는 말씀드린 전차 군단의 효과가 상당히 컸었고요. 단순히 외국인만 담은 게 아니라 코스닥에서 그동안 개별주 게임을 했던 연기금이 코스피로 오면서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 이런 종목 그리고 KT 시가총액 높은 경기 방어주까지 해가지고 사면서 지수를 상당히 방어했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현물들이죠. 다른 업종들을 고가에 팔 수 있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지금 1900선 초반에 조정받았던 4월 달에 그 지수 때랑요. 지금 무려 얼마 전에 고점을 하면 한 1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이런 종목 일부 대형주를 빼고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빼고서 오른 게 얼마나 되나 대형주 중에 고려엔이 오늘 금값이 올랐다고 해서 3%대 반등은 하지만 과연 얼마나 올랐을지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본다면은 사실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온 국면에는 있죠.
하지만 개인들이 수익 내기에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즉 외국인들의 파생질 속에서 개인들은 갈팡질팡 사실 앞길을 못 찾는, 사실 지금 무의미한 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개인이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개인이 코스닥을 지금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무지하게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어떻습니까? 코스닥 이번에 쓸어 담으면 제대로 수익이 좀 날 것 같다. 코스닥이요, 지수를 좀 치면요, 상당히 580선을 넘어갔었죠. 587포인트였습니다. 최고가가 5월 30일 날. 그리고 지금 564포인트입니다. 한 23포인트 정도가 빠졌고요. 개인의 수급을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지금 거래소 쪽은 거의 관망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코스닥은요, 5월 30일 그 고점 587포인트부터 해가지고요, 644억, 그리고 809억, 449억, 오늘 오전 1시간 만에 175억. 이 금액만 대충 더하면 얼마입니까? 한 2천억이거든요. 외국인이 올해까지 누적적으로 산 물량에 대해서 집계하면 한 1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물량을요, 지금 사실 외국인은 그다지 많이 털고 있지 않지만 기간이 8천억까지 5월 초순까지 담았던 거를요, 지금 비중은 5천억까지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즉 3천억을 털었다는 거거든요. 연기금이 털었다는 겁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실적 개판인 코스닥은 버린다. 제가 좀 속된 말을 쓰고 있는데요. 즉 코스닥이요, 500개 종목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다트 공시를 가시면 다 아실 거고요. 요새 HTS 좋은 데는 실적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분기 공시를 안 하는 기업도 사실 일부분 있는데요. 반기만 공시하는 기업도. 근데 대부분 공시를 냈기 때문에 보시면은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버리는 거고요. 바이오가 미국에서 꺾였고, 뭐 유틸리티 업종이 미국에서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원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버린다. 정확히는 물론 그런 이슈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실적이라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버리고요. 왜 삼성전자를 연기금이 또 사고 왜 현대기아차를 살까요? 현대기아차 보시면요,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동차 업종은 엔저 때문에, 엔저가 만약에 지속된다면은 올해 투자할 업종이 아니라고 장기적으로 추세를 말씀드린 거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스탠스는 그렇게 많이 사는 모습은 아닙니다. 엔저가 정말 꺾였는지, 오늘 100엔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조정의 마무리 단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아베 총리 발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발언 이후에 뭐 100엔에 회복될지 안 될지 그거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정말 살 게 없었다는 거죠. 연기금이고 외국인이고, 특히 외국인은 파생질로 지수를 받치기 위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실적은 어쨌든 그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훌륭한 기업들은 그 3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코스닥을 팔아서 현대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150만 원이라는 고점에도 단기 고점, 지금 4개월, 5개월 거의 행보하면서 못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줬다는 거, 그런 수급 상황,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점을 좀 살펴보시면은 시장에 어떤 수급적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무엇보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5년 내 최고점 찍고 나서 계속 밀리는 동안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 사는 거에 한 5분의 1 정도를 빠르게 담아줬는데, 코스닥 조정이 벌써 5일째고 오늘도 훨씬 더 거래소보다 많이 빠집니다. 일단 21선은 이탈한 상황인데, 이번에도 그냥 전에도 몇 번 그렇게 살짝 깼지만 올라왔던 코스닥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조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요, 물론 개별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또 아모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텍이 오늘 2.4% 반등하고요. 얘도 단기적인 조정은 위에서 받았지만 어쨌든 단기 수급이 꼬였지만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기금이 팔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최근에 코스닥 내에서 개별주들 판 것들 종목들을 보면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즉 실적으로 승부를 하라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제가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요, 지수가, 코스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포인트 올라갔어도 다른 업종이 그다지 많이 오른 게 없었고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연초랑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2분기가 지나고 3분기가 이제 다가오는 시점. 이제 2분기 또 어닝 시즌이 다가오거든요. 대형주도 실적 안 좋은 것들 코스닥처럼 저렇게 무너지는 게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뭐 GS건설이 3만 원대 초반에서 버티고는 있지만요, 2분기도 영업 적자가 한 2, 3천억 정도 될 예정이에요. 그게 나오면요,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오르지 못한다는 거죠. 코스닥도요, 500개 종목 실적
뭐 매매하시는 종목만 살펴보시면 되겠죠. 종목을 실적을 500개 종목 다 살펴보실 필요도 없고요. 저도 다 못 살펴보는데 어떻게 개인이 이걸 다 살펴봅니까? 내가 매매하기 전에 다트 사이트 가가지고 일반적인 HTS에서 공시만 보더라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고 매출액이 어떻게 됐는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리고 예상 리포터들대도 그것보다 증가했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아졌는지 왜 안 좋아졌는지 그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즉 지수는요 만약에 코스닥이 이렇게 되면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더 무너질 수 있고요. 지금 주도주들이 많이 꺾였어요 코스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주들 가운데서도 실적이 1분기에 선방한 그런 기업들만 노리시라는 거. 즉 살아나는 기업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한 가지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요 ISM 제조업지수 가지고 밤새 사기를 쳤습니다. ISM 제조업지수가 어떻게 지표가 전달되는지 아시죠? 20개 산업 업종에 대해서 300개 제조업체를 설문지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문지 조사대로 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전월 50 경기 확장 국면 이상에서 49로 떨어졌다는 게 한 달 만에 말이 됩니까? 4년 내 최저치거든요. 그게 뭡니까? 양적 완화 축소 유료가 나오면서 지금 기업들이 돈을 그동안 풀어줬으니까 좋았는데 돈 못 꾼다니까 조사 개판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사치가 안 좋게 난 거죠. 그랬으면은 폭락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미국 증시는 오히려 또 양적 완화 축소 기대감이 결국에 사라지면서 유동성의 힘이 미치는 그런 시장이 발생된 거죠. 미국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모래성 같은 즉 돈의 버블로 모래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요 양적 완화 축소 지금은 계속 버닝키가 내년 이제 1월 만기잖아요 임기가. 그게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그 후임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임기 안에서는 크나큰 축소는 안 할 걸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축소됐었을 때 뭐 일본이 지금 미국계 자금들 유동성이 결국엔 빠져나가면서 일본이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일본 증시 그냥 조정의 기회, 매수의 기회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좀 다릅니다. 5년 동안 돈의 힘으로 끌어올린 장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장이고요. 그 미국이 결국엔 돈질로 지금 모래성을 계속 쌓고 있는데 언젠가 크나큰 바람이 한번 불 때 분명히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실물 경제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국내 시장이요. 계속 중국의 제조업 지표 어제도 발표했지만 상당히 안 좋았고요. PMI 지수 이런 거 중국, 유럽 전부 다 경기 수축 국면입니다. 50 이하입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업황이 좋을 리가 없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증시도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왜 살 수밖에 없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퍼가 실적 대비 싼 대형 기업이니까 연기금이 사는 거지 다른 거 잘 안 사잖아요. 샀다가도 금방 팔아야 됩니다. 코스닥도 이번에 버린 것도 역시 실적이고요. 제가 오늘 강조드린 건 역시 실적이고 결국에 유동성의 힘이 이제는 무너질 단계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 지금 뭐 1, 2개월은 랠리를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질 수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생각해 보시면요. 지수를 한 번에 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전에 이미 헤지펀드들이 한 번 거의 먹은 다음에 뺐거든요. 사실 그런 유동성, 버블에 대한 위기를 생각하신다면 왜 내수주를 그나마 단기 매매해야 되는지, 왜 민감주를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을 왜 이천선에서는 좀 쉬어야 되는지, 관망해야 되는지 그런 답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선주의 반등도 역시 오래가리라 보지 않으시겠군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실적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가의 하방 경쟁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선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보십시오. 수급을 보면요, 기관이 땡겼습니다. 외국인 전혀 사지 않죠. 대형주는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밑에서 사신 분은 지금 몇 거래일째 올랐습니까? 삼성중공업이. 지금 6거래일째 거의 올랐거든요. 저 같으면은 일단 팔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시장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짜주셨던 분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코스피는 플러스로 상승 반전되긴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 덕이고 코스닥은 외국인까지 지금 양매도 다시 최근에 본 수급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1% 넘는 하락세 560선도 위협할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후장에 코스닥의 밑꼬리를 좀 달아줘야 정상일 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 없습니다. 이 시각 현재 특징주 챙겨봤습니다. 네, 업앤다운 특징주 먼저 업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국약품 그리고 가온미디어, 셀바이오텍. 천연물 신약 미국 쪽에 진출 소식이 있어서요. 안국약품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셀바이오텍 비슷한 쪽의 부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때문에 오늘 신고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중간에 있는 가온미디어도 이미 신고가를 냈습니다. 연계금 투자 소식이 오늘 아침 있어 장중에 7,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최근에 그래도 조용히 좀 반등을 주는 듯 했었는데요. 2분기 다시 적자 전환 우려가 나오면서 수익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오늘 밀립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역시 1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주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요. 젠백스는 아시다시피 점한가이죠. 최정한 백신 임상 3상 실패 소식 때문에 모멘텀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안 좋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 보면 조금 우울해지지만 그래도 업종목 보면은 그런 기분 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 계실까요? 대응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날 상한가 치는 종목이 있네요. 네, 안국약품이 오늘 지금 상한가 들어간 모습인데요. 미국 그라비티 바이오사와 이제 진해거담제 시네츄라 시럽에 대해서 라이센스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안국약품이 이제 최대 4,350만 달러 가량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게 됐고요. 별도의 로열티까지 받게 되면서 이 제품이 상용화될 경우에 이제 연간 5천억 원대 매출 기록할 것이다라고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이 54억 원, 전년 대비해서 25% 가까이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당기순이익도 40% 가까이 줄어든 40억 원대 기록하면서 수급적으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지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가온미디어인데요. 가온미디어가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지금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하기로 공시하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CB나 BW 발행하면은 주가가 빠지는 것과 별개로 지금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CB, BW 발행 대상이 국민연금 그리고 교원공제의 주요 출자자인 사모펀드로 구성되면서 연기금의 100억 원 투자 소식이라고 이어지면서 강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셋톱박스 분야에 집중하면서 선진시장, 신흥시장 공략에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꾸준히 매출도 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분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35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330% 가까이 수익성 크게 개선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라든지 이런 고부가 같이 좀 매출 많이 나올 수 있는 제품군 위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가온미디어의 52주 신고가에 추가 경신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셀바이오텍인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5대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발효 기술, 이중 코팅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달 중에 지금 신공장을 준공해서 8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생산 능력이 300억 원에서 6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15% 이상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셀바이오텍 매출액 보시면 이제 300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76억 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7년 연속 지금 최대 실적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부분에서 유산균 치료제 개발하기 위해서 다국적 제약사랑 협의하고 있는 등 수익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까지 같이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52주 신고가 경신 추가적으로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국약품을 제외하고 더 추가 상승, 심지어 신고가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가온미디어와 셀바이오텍 지금 신규 매수 내지는 비중 확대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적정한 시기입니까, 지금이요? 지금 신규 매수 시점으로는 주가가 장중 변동성이 큰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이라든지 마이너스 하락 전환 시점이 1차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20일 이평선까지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매수하시면은 반등 시 51주 신고가 경신에서 단기적으로 5%에서 10% 내외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시점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 지점에 계시는 김혜란 연구원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로 갑니다. 대한항공. 오늘 또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로 밀린다고 하는데 대응법은 또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분기 뭐 그럭저럭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2분기 또다시 우려가 적자 전환 나오네요. 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우려감이 좀 많고 2분기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부진감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그 매출액은 11% 정도 하락했고요. 영업 손실, 즉 적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일본 노선에 대한 수요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노선의 수요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4월 이후에 약세를 지속해서 골든위크 특수도 크지 않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내국인 출국자의 경우에는 계속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정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실적에 쉽게 반영이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행 수요의 경우에 가격 민감도가 좀 큰 상황인데, 즉 대한항공과 같은 프리미엄 항공사의 경우에는 여객 수요가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아서 수익성 개선이 아직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63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124억 정도 적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늘어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추정치에는 상승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2% 정도 상승하면서 그동안 올해 4월 이후에 상승했던 부분을 좀 하락 반전하면서 갭을 메꾸고 있는 수준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신규로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8% 그리고 19.2% 정도 감소하는 등 부진했다라는 내용으로 그 근거를 대고 있는데, 일단 향후에도 외형 성장은 양호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자회사들이 이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차트로만 보신다면 오늘 200일선을 이탈하면서 중장기 추세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아래에 그 241선이 존재하고 있는 자리가 28,000원대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장기 이평선이 무너졌다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는 아직까지 낙폭과대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2분기 실적을 체크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젠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젠백스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최장암 임상 3상 실패 소식의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서 지금 거의 한 400만 주 정도 물량이 쌓여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젠백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최장암 백신 후보 물질 임상 3상 실험 결과 그 생존율에서 대조군과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 모멘텀을 상실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단기 매수,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잠깐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거 절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물량이 쌓인 걸로 봐서는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우 답답하시겠지만 여기서 물타기를 하시거나
투자나 신규로 들어가시는 부분은 철저하게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다운주 대한항공, 오스템 임플란트, 젠백스 설명 들어봤는데요. 일단 오늘 하락이라고 해서 매수로 활용해 볼 만한 종목은 일단 아닌 것으로 나타났군요. 강보경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 그리고 시장 분위기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양매도 속에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일단 상승 반전한 뒤에 외국인 매수가 오히려 조금 들어오면서 1990 유지하려 합니다. 거래소 쪽 조금 괜찮게 돌아가고 코스닥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조언으로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 엔달러가 이제 100엔대를 완전히 깼죠. 99엔대도 뉴욕 외환에서 깨졌다고 하는데 엔달러 환율 추가 하락 시 국내 증시는 반사익 추가로 또 누리면서 시장은 상승할 거다. 아까 연결할 때는 굉장히 좀 시장이 부진했었는데 코스피가요. 아까 하락을 이해할 수 없다 하셨는데 일단 오후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먼저 상승 턴하는 모습이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외국인들 수급에 주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만 좀 많이 파네요. 정태근 팀장님은 코스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560포인트 이탈 시에는 가격 조정 불 뒤에 가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은요. 변동성 그리고 차별화에 대비하자라시면서 오늘 이랄콤이라는 종목 주신 바 있고요. 박재민 팀장님께서는 닷새째 조정 중인 코스닥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투자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은 살아남는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 공감도 체크합니다. 동부증권 박성일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비슷한 의견 내신 분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560선 이탈 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선 이탈 시에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을 깨고 올라왔던 이제 550선에 대한 훼손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현재 이제 570선부터 555선까지는 얼마든지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시장입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 등락폭이 상당히 커져 있는 글로벌계 시장 대부분이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서 우리 코스피도 조금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우량한 운송 장비 쪽을 제외하면 나머지 섹터에서는 조금 수익을 내는 게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 그리고 변동성에 공감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아까 운송장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어떤 종목 보면 되는지 또 거래소 쪽 전략을 추가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랑 조선 쪽밖에 없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도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PR 수준에서 봤을 때 한 7배 정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화된다고 하면 PR 9배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봐서 현대차 기준으로 23만 원 정도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설사들 수주 다 악화가 되면서 동반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섹터가 조금 같이 밀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삼성중공업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공업주도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을 적당히 받아간다고만 보면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이 모멘텀 자체가 2분기까지 조금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섣부른 접근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코스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앞서 들은 걸로는요, 조선주가 그래도 거래소 대형주인데 너무 기관에 의해서만 올라간 거라 이것도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냐, 업황 자체가 아직 완전히 좋아진 걸 보진 못했는데라는 약간 걱정스러운 조언도 있었거든요. 괜찮겠습니까? 탑픽주는 조선주 가운데 그럼 괜찮다면 뭐가 될까요? 조선주 중에서 탑픽은 일단 삼성중공업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도 업황이 지금 현재 나눠지고 있죠. 예전에 이제 상선만 하던 업체들, 그리고 컨테이너선 하던 업체들, FPSO나 LNG 이렇게 특화된 업체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선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셰일가스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이 고부가 가치선 그리고 운송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로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섹터 중에서도 일단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 자체는 양호하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설사들처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저가 수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부분 다 실적으로 찍힐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업황은 돌아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한 39,000원까지, 그리고 매도 라인은 한 33,000원까지 잡고, 박스권 지금 34,850원에서 35,000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35,000원 뚫을 시에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뚫는지 확인 후에 삼성중공업 기준 39,000원까지 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 얘기 말고요. 종목 얘기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의 힘들고 지쳐있는 포트를 힐링시켜 주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R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 이사님 나오시면 종목 얘기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사님께서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가고 계신지 종목과 수익률 먼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5개 반이고요. 현금이 절반인 포트폴리오입니다. 대덕 GDS와 골프존, 금호타이어, AJ 렌터카, 그리고 제일모직으로 각각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자, 각각 종목별로 수익률 한번 짚어봤습니다. 골프존의 수익이 조금 줄었네요. 61선에 조금 위협을 받았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 주면서 이평선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두 자릿수 수익이었었는데 제일모직을 지난주에 익절하시겠다라면서 매수가보다 높은 손절가로 가격을 올려 잡아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조금 위험했습니다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전하고 있는 대덕 GDS가 오늘 장중에 23,200원 가면서 목표가에 아주 바짝 다가섰었죠. 괜찮은 수익이고요. 금호타이어 드디어 매수가 성공이 된 것 같고요. AJ 렌터카 가장 최근에 역시 편입된 종목이었는데 최저점에 사신 다음에 수익이 괜찮습니다. 오늘 약간 반납하는 모습도 있지만요. 자,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골프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1분기에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도 과연 그만큼 호실적이 나오겠느냐 하는 우려감에 지난주는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차트 보시면은 62,500원 선의 매물벽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목표 가격 72,0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요. 단기 추세가 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 가격 9만 원 선을 제시를 제가 좀 익절할 수 있게 올려드렸는데 지금 9만 원 선을 깨게 되면 중기 추세가 훼손되는 것으로 봐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최근 화학 쪽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전자재료 부분에 있어서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화학 쪽의 부진한 쪽을 커버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9만 원 선까지는 제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덕 GDS인데요. 갤럭시 S4 판매 호조에 지난주에 PCB 업종이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3,500원 목표 가격을 이번 주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좀 상향할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 GDS 사실 목표가 거의 임박했고 오늘 신고가를 냈는데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 목표가 달성해도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곧바로 수익 실현하려고 하셨던 분들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 금호타이어와 AJ 렌터카 드디어 편입이 됐네요. 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재매수가 된 종목이고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양호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15,000원까지 목표 가격 유지하는 전략을 가져가겠고요. 마지막 종목인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흘러내리는 주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2,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찾은 듯한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50원에 매수가가 선정이 됐는데요. 14,5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5개, 제일 모르게 조금 단기로 좀 위험하긴 한데 대덕 GDS가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그러실 거예요. 이쪽에서 수익 났는데 또 한 종목이 조금 말썽인 그런 현실적인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김성원 이사님께서 새롭게 편입할 종목을 오늘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종목 반, 현금 반인데 종목이 하나 추가될 거라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참 좋은 레저라는 종목인데요. 네, 드디어 원래 예비 후보군이었는데. 네, 그동안 포트 예비 후보군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2개월 정도 보유하겠고요. 순이익률이 재작년에 2.8%에서 14.2%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업과 여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저형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삼천리 자전거로부터 인적 분할한 기업인데요. 연초 이후 다만 주가가 상당히 70% 이상 급등한 점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괜찮다고 이렇게 그 포트 예비 후보군에 넣은 이후에도 한 20% 이상 급등을 한 종목이죠.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 매출 444억 원에서 작년 548억, 재작년 548억, 작년 619억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7억, 23억, 32억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쭉 상승하다가 지금 그 세 봉 정도 음봉이 나온 모습인데요. 눌림목에서 편입하는 제가 전략으로 8,500원에서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00원에서 8,100원에서 8,900원, 8,000원대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0,000원 정도 제시하고 손절 가격은 7,500원 선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이제 추천 이후에도 한 20%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4월 달만 20% 올랐고 5월 달에 추가 10% 남짓 올랐습니다. 이제 올 들어서는 68% 정도 오른 종목인데 물론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급등 우려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그 사실 급등한 점에 대해서 부담은 아마 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그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전거 도로가 구축됐던 북유럽 같은 경우에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 분담률도 증가할 것이고 레저형 자전거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중장기 전망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편입을 제가 망설였어요. 저도 그 이격도가 그동안 컸었기 때문에. 근데 차트상 보시면 이격도는 상당히 많이 이제 5일선, 21선에서 근접해 있어서 사실 5일선은 약간 이제 음봉으로 깨고 내려온 상황이어서 눌림목에서 매수 접근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목표 가격은 지금 52주 신고가인데요. 그 10,000원 정도 선이면 이익 실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목표가 10,000원 정도 놓고 참좋은 레저 8,000원대에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새로운 의견을 오늘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포트에 실을 만한 관심주 역시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관심주에 편입돼 있다가 오늘 직접 포트에 편입된 참좋은 레저 같은 종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이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적정한 타이밍을 잡아보실 수도 있겠죠. 오늘 몇 종목 정도 관심주로? 예, 예비 후보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샀었어야 됐는데. 예, 지난주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포트 예비 후보군에 올리면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140만 원 초반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149만 원 정도에서 10% 매수 계획 가지고 있고요. 최근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 등 블랙아웃 우려감도 있으면서 LED 조명에 대한 저전력 조명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면서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포트 후보군에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눌림목 상황입니다. 오늘 또 한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한 33,000원 부근에서 제가 한 10% 정도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오늘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참좋은 레저가 들어갈 테고요. 포트 예비 후보군에 삼성전자와 서울 반도체 이름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상하리만치 예비 후보군에만 이름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주가의 상승률이 조금 돋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관심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좋은 레저가 새롭게 편입될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이만 김성은 이사님과는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4일 화요일 개장한 지 1시간 41분이 흐른 10시 41분 현재 코스피는 1984.67로 완전히 하락 전환으로 굳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현물 쪽에서의 기관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반여 만에 4,300계약이나 되는 엄청난 선물 매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프로그램 매물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 비차익 중심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죠. 오늘도 역시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2,000을 오늘 보여주지도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 560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닷새 연속 밀리는 코스닥. 오늘도 기관의 매물이 외국인과 함께 나오는데 현재 낙폭만 1.4%가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중국장의 분위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니케이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상승했다가 또 하락 반전했다.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요. 리딩 투자증권으로 가서 중국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일 HSBC에서 집계한 제조업 지표 좋지 못했는데요. 중국 정부 집계하고 참 차이가 역시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 최근 중국 증시 이제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HSBC 지표 발표 이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미 예상치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 확정치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악재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2300선 위에서의 안착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효과가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3년 5월 100개 도시의 주택 평균 가격은 2010년 6월부터 12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9.5조 세칙에 따른 부분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기 물량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긴축 기조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발표했었던 HSBC의 5월 제조 PMI 지수 확정치 49.2로 발표가 나면서 지금 4월에 50.4에서 더욱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제조업 활동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출 또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 소비 진작책이 이어져 나올 수 있을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발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이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에는 좀 힘들 것이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데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가격의 안정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어져 나올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중국 정책의 변화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가운데 2300선 위에서 돌파 가능할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집값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도 중국 당국에서는 부양을 쓸 가능성이 희박하군요.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1984까지 내려오고요. 10시 45분 현재 코스닥이 정확히 1.54% 밀리면서 560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됐던 종목 리뷰해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였죠. 네, LG 디스플레이 포인트는 LG전자, 이 모 회사의 펀더멘탈 개선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된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 가운데 첫 번째였습니다. 일단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LG전자 스마트폰과 LCD TV 판매량이 전년 대비 많게는 110%나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상 상반기에는 애플이랑 영업이익이 거의 제로였었거든요. 하반기 애플 신제품 론칭되면서 애플이랑 영업이익 크게 늘 거고요. 무엇보다 하반기엔 TV 패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5월 27일 기점으로 해서 바닥에서 정확히 29,000원대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기금 매수가 이 기간 동안 많이 들어왔었는데 3만 원 정도의 손절 가격을 잡고 들어갔던 LG 디스플레이. 그러나 오늘 음봉으로 좀 빠지면서 오늘 시초가 공략해서는 아직까지 수익은 없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32,150원 정도 공략하셨다면 현재 조금 빠져 있으니까요. 현재가 기준 손실이 한 마이너스 1% 정도 잡히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LG 디스플레이는 목표 가격이 35,000원, 거의 신고가 바로 직전 정도였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대응했으면 한다는 부장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4년 내 가장 안 좋았습니다. QE가 계속 이어질 거야 라면서 애써 위안하며 뉴욕은 올랐지만 우리 증시는 냉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뉴스마켓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